안녕하세요. 선수보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이 챌린지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단지와 지방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수도권 아파트랑 지방 아파트는 수요가 굉장히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비교를 해서 가치적인 부분을 가늠해 보고자 챌린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천안과 청주, 평택을 어제 오늘 시세 트래킹을 쭉 하고 가장 높은 가격대의 단지들을 좀 뽑아와 봤습니다. 두 개 단지를 가져왔고요. 청주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가져온 단지가 8억대인데 청주에는 8억대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과 평택에 있는 8억대 단지를 가져왔고요. 거의 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제일 좋은 데는 고덕인데 고덕 왼쪽 편에 있는 지제역 생활권입니다. 이제 지제역이 좋은 이유는 SRT가 들어오죠. 그래서 SRT를 타면은 수서 이런 강남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단지 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있고 지제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환경과 교통을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자차로 당연히 이동을 많이 하겠죠. 평택은 거의 지방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수도권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차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고 고덕에 삼성 반도체 캠퍼스가 전부 다 지어지게 된다면 이제 직주 근접으로서도 역할을 하겠죠. 약간 동탄역이랑 조금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탄은 이미 완성형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거의 이제 10억을 형성하고 있고요. 평택은 8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택에서 8억대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비싼 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입니다. 천안에 이제 불당동이라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장 단지를 골라서 가져온 거고요. 8억 4천만 원입니다. 천안 불당 지웰 더샵 아파트고요. 바로 이 왼쪽에 아름드리 공원, 이 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요 건너편은 이제 주상복합과 상권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중화군이 천안에서 가장 좋습니다. 학군이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들이 신축으로 거의 다 형성되어 있고 규모도 크고 상권도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현재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시면은 마찬가지로 KTX, SRT가 쓰는 이제 천안 아산역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가격이 8억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장급 단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두 개 단지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수도권이랑 이제 러프하게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엑셀에다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이제 7억 9천 이상, 9억 이하의 단지들을 쭉 뽑아왔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갭을 가지고 왔고요. 한 번씩 쭉 볼게요. 이게 지금 근데 아파트 개수가 지금 483개가 나와요. 제가 대충 조사한 것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쭉 내려가면서 한 번씩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구로, 도봉구 이런 곳들은 조금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이 단지들은 입지적으로 약간 위상적으로 낮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제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성남의 중원구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죠. 이거는 괜찮네요. 예. 중앙동의 중앙 힐스테이트. 네.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평택에 8억 4천, 아까 얼마였죠? 평택이 이제 8억 2천, 천안이 8억 4천인데, 성남의 중원구에 있는 중앙 힐스테이트 1차가 연식이 2012년식에 300세대가 넘는데, 7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0으로 나오는 거는 매물이 없어서 제가 0이라고 해놨습니다. 이제 뭐 한 4억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억 뭐 9천, 4억 이상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비슷하겠죠? 여기랑 지금 4억 9천 들어가고 투자금, 여기는 3억 4천, 전세가 3억대, 5억대니까요. 근데 수도권에서 특히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성남, 분당, 뭐 판교가 가지는 위상이 거의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천을 제외하고, 과천 다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중앙 힐스테이트 1차라는 단지가 천안과 평택보다 싸다. 연식은 조금 낮지만 싸다. 그리고 얘는 지하철이 가깝진 않아요. 성남 중원구는 이제 8호선이 이제 주요 교통수단인데 지도를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중앙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수진역이 있죠. 이 8호선 수진역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거의 1km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 1km면 또 나쁘진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언덕이에요. 단지도 상당히 언덕이고 이게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더 좋지 않나. 지하철도 그래도 걸어서 다닐 수도 있고요. 여기 판교가 더 가깝고요. 8호선 타면은 이제 강남역과 송파 쪽으로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송파에 들어가서 강남권으로 한번 갈아타야겠죠? 서울의 가장 주요 입지인 강남에 붙어 있는 성남 중원구에 있는 준신축급 언덕 단지가 7억 8천, 7억 9천이다. 8억 정도 된다. 거의 가격이 비슷하죠? 지금 8억 2천 나오는 거니까 6층이. 아까 봤던 얘네 둘보다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엑셀을 지금 400개 넘는 단지들을 쭉 뽑았는데 벌써 이게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한 번씩 쭉 한 번 더 볼게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관악구, 뭐 화성, 음, 한성동 이런 건 조금 제껴보고요. 강서구도 나쁘진 않은데 동성 아파트 나쁘지 않은데 저는 약간 동쪽을 더 좋아해서 한번 쭉쭉 내려볼게요. 네, 한 번씩 내려보면은 이게 한 번씩 보면은 동안구. 네. 제가 일기 신도시를 좀 좋아하는데, 평촌 위쪽에 있는 단지죠. 동안구의 비산 이편한 세당. 네. 2008년식이고, 이제 31평이 7억 9천에 4억 4천. 투자금 3억 5천 들어가네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얘도 한 번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여기에 위치한 준신축 단지예요. 준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편하죠. 초등학교 애들이. 그리고 사실 이게 평촌 생활권인데 여기가 평촌입니다. 그리고 평촌의 북쪽, 평북이라고 하고 이 평촌의 남쪽, 평남이라고 하는데 평남의 이 학원가가 상당히 좋고 좋은 중학교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좋은 생활권인데 비산 이편하는 거기로부터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범계역이 가장 가까워 보이는 지하철인데 걸어서는 조금 네, 1.5km 정도 걸리네요. 네, 이건 걸어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골라진 게 역세권이 없는 단지이지만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잘 붙어 있고 평촌이라는 생활권에서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 비산동에도 입지들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가깝고 여기에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평래프가 있죠. 얘가 거의 대장급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완전 대장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이 높기 때문에, 생활권의 천장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지방과 비교를 해서예요. 네, 평택과 천안과 비교해서 얘가 지금 7억 8천이, 7억 8천이 4층에 7억 8천짜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보다는 그래도 수도권이 향후 오랜 기간 보유했을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고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엑셀을 보면서 내려가 볼게요. 네. 또 보면은 네. 밑에 또, 이번에 서울을 한번 볼까요? 저도 동대문구를 좋아해요. 네. 약간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개발이 된 상태인데, 갑심리동의 동아 아파트고요. 구축입니다. 2001년식이면 거의 구축인데, 38평, 30평대가 7억 9천에 4억 5천에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제 한번 가볼게요. 답심리동안은 이제 답심리동에 있고 밑에 5호선 라인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청량리역 주변에 레미안 크래시티 그리고 미드카운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단지들인데 그 바로 옆에 생활권에 있는 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파크자이가 11억에 형성돼 있고요. 평내프 생각하면 얘도 싸네요. 네, 같은 11억대라고 보면은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서울인데. 네.
그래서 동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제 5호선에서 거리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큰 길 따라서 만약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1.34km 정도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걸어서 다니기에는 살짝 애매할 수 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지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축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덕이에요, 살짝. 언덕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7층이 7억 6천입니다. 동양에 있는 단지가.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격대가 싸다. 아무리 천안과 평택이 대장급 단지라 하더라도 연식이 좋다 하더라도 서울에 그래도 2km 안에 지하철이 있는 단지가 7억 중반에 형성돼 있는 거면 얘가 좀 더 쌓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400개가 넘는 단지가 있는데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두 개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가 아까 비산동이었죠? 네, 비산동 복사를 해서 위치시키고요. 그리고 답심리의 동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지하철이 그렇게 가깝진 않은 애들이다. 약간 기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그런 아파트들이다. 그래도 비역세권이라도 이제 1.5km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 약간 비역세권. 그래서 얘네들이 7억대, 7억 9천이네요. 다 1층 가격인데, 중층 가격으로 보셔도 얘네들보다는 싸거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천안과 평택보다 저는 얘네들이 그래도 쌀 수 있다. 싼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쭉 볼게요, 여기서. 네. 보시면, 또 은평구를 제가 좋아하진 않은데, 지금 녹번 JR이라는 이 아파트는 진로 아파트인데, 여기는 초역세권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초역세권은 또 한번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초역세권인데 지금 7억 9천이죠. 지금 계속 같은 가격이 나옵니다. 제가 소팅을 이렇게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3호선 라인에 있는 녹번 JR 아파트입니다. 7억 8천도 있네요. 6층 7억 9천. 네. 이렇게 전세는 뭐 5억에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조금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4억이어도 3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매매가도 천안 평택보다 쌉니다.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2, 300m 안쪽으로 들어오는 단지고요. 여기도 조금 언덕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입니다. 네. 이 구축의 느낌이 되게 물씬 풍기는 곳이라서 아까 처음에 가져왔던 이게 천안과 평택보다는 약간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짜글짜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땅의 가치가 높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3호선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호선이죠.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단지 강남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3호선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고 강남권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1시간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4, 50분? 길어야 50분? 네. 그만큼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런 애들도 11억대죠. 네. 서울은 지금 신축이 거의 11억 정도 하급지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평래프가 11억이면 얘네도 나쁘지 않다. 역세권인데. 대장 가격을 같이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었죠? 네, 역세권을 골랐어요. 그래서 역세권 단지이고 은평구의 녹선동 진로 아파트. 사실 이게 전세 가격은 한 4억 정도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억 9천 정도?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세 가격은. 일단은 매매가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과 천안이 뭐 SRT가 가깝고 KTX가 가깝다 하더라도 이 3호선이 훨씬 좋은 호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서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KTX 이용객보다 이 3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쭉 넘어가 볼게요. 이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 폴라리스. 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7억 9천에 지금 형성되어 있고 21년식 신축입니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다산이 이제 구리가 여기에 있고 다산이 이 살짝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다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남양주시고요. 약간 남양주의 느낌이 굉장히 외곽의 느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택지로 되어 있고요. 전체 신축입니다. 지금 이 별내선이 공사 중이죠? 네. 이게 역세권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라리스는 여기서 걸어서 500m 안쪽으로 들어가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권 안에 여기 들어올 거고 그 역이 이제 송파역까지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럼 송파역까지 들어가면 잠실의 업무지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송파역에서 송파역 맞나요? 잠실역이죠. 잠실역이나 송파역이죠. 잠실역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 잠실역에 있는 업무지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 2호선으로 갈아타서 이제 강남권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산 같은 경우에는 8호선 별내선이 연장됨에 따라서 굉장히 교통 입지가 획기적으로 상승할 곳이면서 이게 거의 착공 단계에 이르렀어요. 많이 지었어요, 심지어. 네. 그래서 이거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역이기 때문에 향후 3년 안에 반드시 들어온다, 2년 안에 반드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7억 9천만 원입니다. 중층일 것 같은데, 네, 중층은 한 8억 3천, 8억 2천 정도 하네요. 그럼 얘도 정리를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이거 이렇게 연식이랑 이게 지금 한 페이지인데 400번대까지 있는데 지금 한 페이지를 못 넘어오고 있네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도. 많습니다. 뭐 인천도 나오죠. 네, 인천도 8억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강서구청 부영 이런 것들도 역세권이라 나쁘진 않은데 연식이 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한 번씩 골라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고잔동 뭐 안산도 나오네요. 안산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 8억대면은 안산 같은 경우엔 평택이랑 뭐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산이 8억이면 좀 비싼 것 같죠? 네. 연수구도 8억대. 연수구가 낫지. 저는 연수구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쭉 이게 다 제끼면서 내려가 볼게요.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동대문 또 나왔네요. 동대문의 이문 이편한 세상. 이것도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8억이죠? 이문 이편한 세상. 가볼게요. 이문 이편한 세상도 이제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호선 역세권. 1호선의 장점은 중구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이길로 들어가면은 2, 300m 안에 들어오죠. 단점은 이게 지상철. 그래서 소리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막 딱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별로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연식이 2003년식 거의 구축급이긴 한데, 7억 8천이죠. 1호선 역세권의 중층 가격이 8억 2천이네요. 8억 2천만 원짜리면은 평택과 천안을 생각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단지를 가져와 봤고요. 이 밑에 라그란데가 들어와요. 이문동 재개발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이 길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양쪽으로 스트릿 상가와 새 아파트가 쭉 들어오면서 여기가 굉장히 변화할 거고 여기도 이제 개발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이 지역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바로 앞에 있는 구축이지만 이문 이편한 세상을 저는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정리를 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 얘네들이 역세권인 거죠? 네. 역세권 단지들 이렇게 가져왔고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얘들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이 비역세권, 역세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한번 쭉 같이 나열해서 비교를 하면 좋겠죠? 일단 평택과 천안보다는 얘네들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이 밑에 제가 뽑은 애들이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이 엑셀에 있는 이 한 400여 개의 단지들이 웬만하면 다 나을 거예요. 여긴 좀 9억, 밑에는 9억대들이라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8억 중반 이하에 있는 애들은 웬만하면 낫습니다. 뭐 영등포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네. 웬만하면 나은데 일단 제가 대충 뽑은 걸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 성남은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은 거의 2등, 그러니까 과천을 제외한 1등이고요. 평촌도 이제 성남이 경기도의 뭐 왕이면은 평촌은 경기도의 왕자죠. 그래서 평촌은 아니지만 평촌 옆에 붙어 있는 비산동에 있는 단지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의 답심리동인데 여기도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중앙 입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7억 9천에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3호선 라인에 있는 녹번 진로 아파트, 그리고 다산의 신축, 벨레선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분을 계속 가져갈 단지로 보이고요. 여기도 7억 9천이에요. 다 저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한 1, 2천, 2, 3천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중층 가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세권인 동대문의 임은 이편한 대상. 이게 본의 아니게 동대문을 뽑았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보단 얘네가 낫고 내가 만약에 실거주든 투자든 얘를 한다 했을 때 지방을 내가 모르면은 뭐 물론 지방을 알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알 필요는 없지만 지방을 이렇게 정확히 가격을 알고 있다면 내가 얘를 사는데 조금 확신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 실제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고려할 때는 같은 비슷한 이런 가격대들의 단지들을 다 뽑아서 지금처럼 쫙 나열을 해서 뭐가 더 나은지를 계속 고민을 해볼 거예요. 물론 실거주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 지역을 다 깔아놓을 필요는 없지만 투자로 본다면은 같은 매매가에 분명히 다른 입지 요소를 가진 단지들을 비교 평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00 몇 개 단지들을 쭉 깔아놓고 한번 보는 수준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거를 전부 다 넣어서 다 비교 평가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오늘 6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하나를 굳이 고르자 한다면은 저는 성남을 고를 것 같아요. 비역세권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역을 걸어서 갈 수 있고 성남이 그래도 개발적인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강남과 판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얘를 오늘의 원픽으로 고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수도권이랑 지방을 비교하면서 수도권이 얼마나 더 좋은지 또는 지방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찰을 하는 영상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